두 번째, so what과 why s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o what 기법은요, 그래서 무엇이지? 하고 자문자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눈앞에 있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서 가치 있는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so what을 바로 우리는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why so 기법은요, so what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건데, 왜 so what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나 라는 것을 바로 why so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아래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so what을 이용한 5명의 논리적 사고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황을 보죠.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 전체는 일제히 저가 결산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시장은 몇 주간 조금씩 하락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A에서부터 E까지의 각각의 5명이 so what을 논리적으로 사고한 예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요, 위 상황을 보고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결론을 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자동차 산업과 주식시장의 상황이다. D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E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결론을 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면, A는 바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고 말하는데 그냥 그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황 2, 3에 제시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 전체적인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A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A는 상황 1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빠짐없이 고려하고 또 모순이 없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so what의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B의 결론도 so what을 이용한 논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C가 말한 자동차 산업과 주식시장의 상황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바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상황 모두 자동차 산업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순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 what의 사고에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D와 E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E는 지금이야말로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했죠. D나 E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감안을 해서 주식을 사지 말라 또는 주식을 사라 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주장이 명확하고, 또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황 모두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so what을 사용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so what은 단어나 체언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와 수어가 있는 글로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MEC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ECE는 바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ecutive, 즉 우리말로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시된 그런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여 있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어야만 ME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M은 머철인데요. 상호 간에 이런 의미가 있고, E는 exclusive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고, C는 바로 collectively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E는 바로 exhaustive입니다. 누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고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MEC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ECE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관련된 건데요. 나이에 의한 분류는 어떤 사람이 20세이기도 하고 21세이기도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몇 세라는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MECE인 경우입니다. 한편 직업에 의한 분류는 겸업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MECE라고 할 수가 없죠. 수학적인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 U를 집합 ABC로 나누었을 때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MECE를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B의 교집합이 제로고 B와 C의 교집합도 제로고 C와 A의 교집합이 제로일 때 ABC 3개의 합집합을 어떤 집합 U라고 한다면 이 집합은 바로 MECE에 따른 분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A, B, C는 모두 공집합이 아니어야만 되죠. 만약 어느 하나라도 공집합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분류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MEC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중복도 또는 누락도 발생하지 않은 MEC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어떤 중복도 또는 누락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 그림을 보면 중복은 없지만 누락이 있죠. 파란 색깔이 없죠.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누락은 없는데 3개가 다 있긴 한데 중복이 발생했죠. 이 부분이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요, 중복도 발생하고 누락도 발생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세 가지는 MECE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MECE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WBS라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BS는 Work Breakdown Structure, 즉 작업 분할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젝트의 범위와 최종 산출물을 세부 요소로 분할한 계층적 구조도를 말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요소를 산출물의 관점에서 계층적으로 그룹화한 것인데요.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의하고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MEC에 따른 분류는 WBS에서 개발, 상품 기획, 그리고 각종 조사 대상 품목 선정 등의 요인을 빠짐없이 검토해보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경우에 상품이라는 전체 집단을 행동과 판매 가격대 등의 측면에서 MECE가 되도록 분할을 하고요. 경쟁 상품이 없는 분야의 상품 개발을 우선시하는 등의 MECE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ECE인지 확인하면서 연역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직감에 따른 분류보다 포괄성이 높아지면서 뜻밖의 신상품 시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의 경우에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MECE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품에 필요한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건강 기능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필요한 성질 또는 없어져야 할 성질, 즉 유해 기능 같은 이런 없어져야 할 성질을 빠짐없이 검토해 볼 때, 그 다음에 공정에서 시간을 다음으로 원자재에서 제조, 가공, 수송,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이런 공정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검토해 볼 때, 또는 제품의 고장을 없애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발생 부위 원인 부분을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빠짐없이 검토해 볼 때, 또 마지막으로 고장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방안을
중력이나 자기력, 고체, 액체, 기체 등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빠짐없이 검토해 볼 때, 이럴 때 MEC를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위의 사실이나 현상부터 사고함으로써 상위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피라미드 구조 방법과 눈앞에 있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So What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는요, 보조 메시지들을 통해서 주요 메인 메시지를 얻고 다시 메인 메시지를 종합한 최종적 정보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o What 기법은 그래서 무엇이지? 하고 자문자답하는 의미로 눈앞에 있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MEC는 항목들이 서로 배타적이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배타적인 항목들이 모였을 때는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을 바로 MEC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상으로 6장 논리적 사고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